하고 싶은 게 네. 한 번 확증 편향에 빠지면 네. 대체 무슨 일이 생기는가를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네. 그러니까 민경욱이 어제 국회에서 그 투표 용지를 막 흔들어요. 마치 무슨 결정적인 증거나 잡았냐. 아직 국회의원이시라 그래. 그러니까 자기 말에 지금 면책특권이 있는 거죠. 네, 네. 마지막 어. 그 국회의원으로서의 권력을 권력에- 불사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일단 이게 문제가 돼버린 게 그 투표 용지 어디서 났어? 그래서 지금 구리시에서 그 투표 용지는 분명히 어디서 나온지 이제 출처가 밝혀졌어요. 네. 그럼 그 투표 용지가 외부로 유출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고발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좀 골치 아픈 상황이 일단 됐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족쇄를 차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런 투표용지 그런 불법을 저지르면 안 되는데 국가적 범죄 행위라 그랬어요. 확증 편향에 빠지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진중권 씨가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 이야기 먼저 읽어드려야 돼. 그래야 웃을 일이 생겨. 그러니까 진중권의 표현은 뭐냐면 이게 음모론은 증빙되지 않는다. 전국의 투표함을 다시 다 까집어도 이상이 없음을 확인해도 음모론적 상상력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랬더니 댓글이 뭐라고 달렸냐면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다더니 이렇게 그게 달렸던 걸 봤는데 일단은요. 그러니까 뭐 서초에서 투표한 용지가 또 분당에서 발견됐다. 요딴 거는 해명이 가능한 것들이에요. 뭐냐면은 일단은 그게 사전 투표에 나온 증거들인데 그 사전 투표 용지는 이제 해당 지역구로 보낼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게 잘못 보내지는 경우가 간혹 있답니다. 분류하는 과정에서. 근데요, 서초을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 서초을 선거 다시 합시다. 그러니까. 아우 좋아라. 감사해. 서초나 분당이 다 그쪽에 당선. 네. 다시 합시다. 민경욱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당선된 지역이 둘 다 부정선거라는 소리냐 이렇게 일단 나왔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 가는 경우는 있는데 그건 대부분 다시 돌려보내는 걸로 마무리가 된대요. 네, 그 이야기고 오늘 이번에 그 흔들었던 투표용지 그 투표용지는 분명히 불법적인 걸 가져와서 지금 흔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고발당했으니까 이건 뭐 정말 윤석열 총장께서 가차 없이 수사해서 이 국가적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어제 그 국회에서 있었던 행사에 600명 들어가는 자리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200명밖에 안 집어넣으니까 또 할아버지들 와가지고 깽판 피우고 난리치고 욕설하고 난리가 났었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아마 국회의원 임기 4년 동안 독립군처럼 활동할 거예요. 한번 확진 편향에 빠진 사람들은 이걸 증빙하려고 막 돌아다니는 거고 그렇죠. 지금은 민경욱이 총대면 장군이 됐죠. 네, 그 장군이 순기능도 있어요. 일단 낙선에 대한 그 억하심정 스스로 치유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번 선거를 져서 미치겠는 그 분들을 이런 과정에서 위로하시는 그런 순기능은 있습니다. 더 비참해질 걸?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그러다 보면 가슴에 상처가 좀 응어리 되면서 민경욱 의원은 치유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민경욱이 확진 편향인 거는요. 지금 뭐 투표 전국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심적으로 분석해보면 이건 완전히 맛이 간 거예요. 민주당 총선 승리의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양정철이 총선 다음 날 선거 결과가 무섭고 두렵다. 라고 정계 은퇴를 한다고 한 것이 이상하지 않느냐. 근데 양정철 원장은 정계 은퇴 선언이라고 언론이 해석했는데 정계에 안 계셨어요. 아마 대선 때 다시 돌아올걸요. 네. 그리고 남영희 민주당 후보가 재검표를 추진하다가 생각이 짧았다고 번복한 것도 누군가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지 말라고 한 것 때문일 것이다. 봐요, 이제 아프잖아 이분이 이제 보면. 내피셜. 그러니까 남영희 후보는 바로 떨어지자마자 우리가 제일 먼저 인터뷰를 한 상황인데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게. 그래도 결국은 문재인 정부 전체 시스템을 내가 부정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171표 차이밖에 안 났는데. 근데 뭐 그 경우는 우리 생각에는 재검표를 해서 좀 뒤집어 봤으면 그러니까, 하는 아쉬움이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선관위가 납득이 안 될 만한 해명을 내놓으면은 그게 이상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민경욱이 아무리 제시해봐야 선관위가 납득이 될 만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요. 예, 그분을 따라서 그 투표함 보전 신청을 한 분들 명단이 엄청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 또 영등포도 있어. 네. 그리고
이현주. 예, 맞아요. 네, 이현주도 그러니까 있고요. 그 줄이 화려해요. 그러면서 이제 마탱이 가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전기 떠나는 거예요. 음. 사실은 선거 이게 결국은 불복이잖아요. 선거 불복이죠. 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민주당 의원들이 거꾸로 상황에서 그랬으면 선거 불복이네, 패륜 집단이네 이랬을 보수 언론들이 민모 의원에 대해서도 좀 민주당이 하듯이 좀 하시죠. 네, 그러니까. 네. 그 중에 이제 가장 헛발질이 뭐냐면은 이 63대 36 비율로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그 주장이 있었잖아요. 네. 마치 다 그런 것처럼 네. 이게 지금 253개 선거구 중에서 17개만 그렇게 나왔다. 아니, 그런데 그것도 되게 웃기는 어. 거예요. 그렇게 똑같은 숫자로 조작합니까? 진짜 조작하려면? 데이터가 가능한데. 그렇죠. 근데 그게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더 핵심적인 거. 선관위원장이 누군지 아세요? 박근혜가 임명했어요. 권순일 님이세요. 그거 왜 그러세요? 민경욱이가 그렇게 좋아하던 박근혜가 임명했어요. 네.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상식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어떤 밀사가 와가지고 선관위원장을 만나요. 그리고 위원장님 민주당한테 유리하게 조작 좀 해주세요. 이게 가능한 나라예요? 그 다음날 그렇게 했다면 그 다음날 대문짝만하게 나라가 뒤집어지고 대통령 선거가 탄핵이에요. 예, 선거가 없어져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미친놈들이. 아유 정말 너무너무 말이 안 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끝이 없어요. 우리들의 이야기는. 이게 그 포털이나 유튜브 같은 데서 이슈가 되니까 보도가 나와서 그냥 해드리는 건데 사실 일고의 가치도 없고 민경욱이 평상시 때 뭔가 어떤 이슈나 아젠다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찰하는 정치인이었다면 한번 들어볼 만한 이야기도 할 텐데 평생을 아니 국회의원 의정활동 내내 온갖 막말과 조롱과 이죽거림과 빈정거림과 요딴 식으로 했던 자가 이분이 심지어 가래침 뱉은 분 아니세요? 자기 유권자 유권자들을 앞에서. 향하여. 근데 그런 사람이 의정활동을 잘했으면 당선됐겠죠. 그렇죠. 달리 말하면. 게다가 대변인식이나 하셨잖아요. 참 그것도 황교안에 의해서 호떡 공천에서 몇 번 죽었다 살아난 자가 이 선거 못 받아들여 부정선거니까 난 떨어졌을 리가 없어라고 말하는 이 작태. 참 딱해요 거기도. 그 호떡 공천의 다른 당사자인 민현주 후보가 사실 사람이 괜찮습니다. 아까 마탱이가 갔다는 표현 적절하다고 그러셨는데요. 이분은 마탱이가 간 게 아니라 원래 맛이 그랬어요. 간 적이 없어요. 아니 우리 이렇게 큰 웃음 주시는 그러니까. 민경욱 의원님 귀여워 감사드립니다. 죽겠어요 이제는. 더 열심히 해라. 그럴수록 미래통합당은 일어서는 건 불가능해진다. 단언컨대 뒤집을 일은 없고 지금 이렇게 증거 보존 신청해가지고 재검표해서 만약에 뒤집어질 가능성은 0%고요. 네. 만약에 그게 표차가 더 벌어지거나 하는 사태가 나면 어떤 이야기 할지가 난 되게 궁금해요. 네. 뭐라고 빠져나갈까요? 그거요? 그 재검표 다시 재검표하자고. 재검표 다시 3차 검표하자고? 에라이씨. 민주국가 시스템을 그런 식으로 악용하면 안 되지. 그쵸. 내가 마지막으로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 비용은 민경욱이 내는 거죠? 비용은. 걔는 뭐 이제 후원 통해서 할 테니까 뭐.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다고. 박근혜 대선 때도 선거 부정 의혹이 김총수 등에 의해서 이렇게 제기됐었잖아요. 근데 민주당 내에서는 단 한 명도 동의한 사람이 없어요. 아니 그 지점보다는 내가 봤을 때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시스템들을 박근혜 정권 내내 바꾸려고 노력했다면 나는 그런 의혹 제기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자신들이 그게 의혹 받을 때는 조용히 있다가 또 어떤 다른 맥락의 부정선거 의혹이 났을 때는 이렇게 몰입하는 것 자체.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 사람 다시 일어서기 힘들겠죠. 이걸로 일어서기 힘들고 제가 보기에 이제 보수 유튜버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몇 개월 전에 그것 때문에 장명해 놓은 게 있는데 멍게튜브라고요. 아이고. 그럼 이렇게 해삼과 멍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자, 큰 웃음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 잠깐만 하고 갈게요. 아파트 경비원 돌아가신 분 있죠. 네, 알죠. 뭐 이 이야기는 뭐 누구나 의뢰껏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일단 갑질 때문인데 일단 갑질하고 막 그 경비원분 막 폭행하고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난이 쏟아져야 되고요. 근데 난 이런 지점이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갑질한다고 인식되는 것도 저는 싫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되게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경비원분들 그 한 명 이렇게 해고하려고 하면 아파트에 전체가 나서 가지고 내가 10,000원씩 더 내겠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이런 사건이 하나가 나면 마치 대한민국 사회는 다 그런 것이냐 보이는 것도 싫다 이런 얘기죠. 그거 맞는 예. 말씀이고요. 제가 요즘 어느 날 철이 들었어요. 40 지나서. 그 이후로 민원연 활동가들이나 제 주변의 젊은이들에게 하는 얘기가 "세상 사람들의 선의를 믿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이 선의가 조직화되면 그때 진짜 세상이 바뀌는 거라고. 그런데 그 선의를 잘 못 믿도록 몰아가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분명히. 예. 그래서 이 부분은 180석과 함께 이게 단지 정치에서 국회의석을 많이 얻어서 법률안을 잘 통과시킨다를 넘어 민주당의 운영 방식을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운영하듯이 하다 보면 저는 선의가 조직화될 거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돌아가신 경비원 분은 폭행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폭언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뭐 네. 머슴이 매는 어쩌고. 네. 머슴 어쩌고 내가 너 월급 주는데 어쩌고. 그래서 때로는 이 폭행은 여기가 아프고 말지만 그 폭언은 심장에 비수처럼 꽂혀서 결국은 심장을 망가뜨려서 인생을 살 의욕을 없앤다는 거. 사람의 자존감이 확 떨어지는 거 그쵸. 있잖아요. 예. 되게 이제 극단적 선택하시는 분들이 인간으로서 존재 가치를 잃어버렸을 때 네.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데 진짜 내가 봤을 때 이 사람 당사자는 내가 봤을 때 또라이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전체 100명이 산다고 하면 그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또라이인데 네. 이런 사람들이 사회의 분위기를 확 망쳐 놓는단 말이죠. 네. 저는 그것에 우리 언론이나 정치 문화가 뭐 일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네. 뭐 머슴이란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돈 주니까 너의 해고는 우리한테 뭐 달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웃긴 네. 게요. 네. 누군가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일종의 사회에 꼭 필요한 직업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월급을 준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갑질할 자격은 누구한테도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까 갑질이라는 게 가능한 것은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오랜 우리나라 어른들의 가르침을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예. 직업에 귀천이 없다. 귀천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요즘 경비원 아저씨들이 어떤 분들이신지 아시잖아요. 경비원 아저씨들이 되게 우리가 50대 중반쯤에 퇴직을 합니다. 대기업이건 공공기관이건 퇴직하고 나서 경비원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비원 아저씨들에 대해서 폭언을 하는 건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폭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요. 네. 어쨌건 지금 그 경비 노동자 분의 명복을 빌면서요. 주위 한번 돌아보시자고요. 지금도 우리 여기 사무실에 계단 청소하시는 어머니 한 분 계시는데 되게 분위기는 그렇거든요. 수고하시면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네. 가끔씩 물도 한 잔씩 갖다 네. 드리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제 좀 중요한 지점 같은 데는 봉투도 이렇게 작게나마 드리고 그러면서 같이 어우러져 살아야 그게 세상 사는 재미지. 무슨 또라이 같은 놈 하나가 무슨 대단한 어떤 자기 위치라고 갑질하고 그런 세상은 이미 지나갔단 말이죠. 네, 이미 지났어요. 네. 그러저러한 직업이 없으면은 세상이 안 돌아갑니다. 마을버스도 운전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 아시죠? 예. 하이힐이 왜 생겼는지. 하이힐. 예. 우리가 지금 그 화장실이 수세식 음. 변기에 화장실이 인제 뭐 굉장히 깨끗해졌잖아요. 이 중세 유럽에서는 화장실 개념이 없어서 길거리에 변을 봤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변이 묻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생긴 게 하이힐이다. 이런 얘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쓰레기를 처리해 주시는 노동을 누군가 안 하신다면 쓰레기 천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